막연하고 멀게만 생각했던 과학이 이제 겨우 한 달 같이 했다고 막역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낯선 과학 이슈와 정붙이는 시간,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 이슈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도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미리 들어와 계셨는데 네. 김한군님, 이동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네, 건네주셨고요. 7011 청취자님은 두 분이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언니 동생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저희 닮았나요? 아, 저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눈도 저희 둘 다 쌍꺼풀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왠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또 언니 동생으로 또 의심받는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이제 날씨가 좀 풀리려나 했는데 아직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도 또 이 햇살 반짝이는 거 보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맞아요. 낮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제. 밥 먹고 지금쯤이면 또 이제 춘곤증 때문에 졸리는 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도 또 이동은 기자의 솔깃한 그런 이야기들 함께 하시면서 네. 과학 상식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살짝 보니까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아마 뭐 조현지 아나운서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우리의 어떤 최대의 숙제 아닐까요?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벌써부터 귀가 쫑긋해지는데 평생의 숙제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언급한 다이어트가 하나 있어요.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GI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아, 들어보셨어요? 저도 네, 이거 보긴 했어요. 네. 사실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음. 좀 다이어트에 시급성을 느껴가지고 다이어트 방법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GI 다이어트 봤는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솔깃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 GI를 계산을 해서 이거 뭐 칼로리 계산해서 음식을 먹듯이 이 GI를 계산해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여기서 잠깐 그 GI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영어로 글리세믹 인덱스, 발음이 꼬이네요. 라는 건데 당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0부터 100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음식에 들어있는 칼로리라든가 뭐 탄수화물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우리 혈당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이 사실 당지수 자체는 다이어트보다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우리 몸이 혈당 흡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죠. 네. 그런데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죠. 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조절해야 할지 기준을 좀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GI 당지수라는 겁니다. 네. 아까 글리세믹 인덱스. 네. 우리말로 하면 당지수가 GI라고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이어트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된 거죠? 이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그만큼 이제 빠르게 혈당이 높아지면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이 보통 이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서 남는 인슐린을 지방으로 바꿔서 근육이나 장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몸속에 쌓이는 지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배가 늦게 꺼지게 되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먹기도 할 거고요. 네. 또 이 혈당이 천천히 공급이 되면서 그만큼 에너지도 더 끌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좀 종합해 보면 일단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는 게 네.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당지수가 낮나요? 네,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 포도당을 기준으로 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당지수가 포도당의 경우는 100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 섭취량마다 당지수가 다 다른데
이게 55 이하면 낮다 이렇게 보고요. 56에서 69는 중간, 이제 70 이상을 고당 지수로 분류를 합니다.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하면 이 우유가 대표적인데 한 번에 한 250ml가 기준 섭취량이에요. 그런데 네. 이걸 다 먹었을 때 당 지수가 27 정도입니다. 앞서서 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네. 거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우유 이제 한 팩 조그만한 거 네. 먹었을 때 27 정도라고요. 네. 낮은 편이죠. 네. 또 이 과일 같은 경우도 당 지수가 뭐 낮은 음식에 속하는 과일이 많은데 뭐 우리가 많이 즐겨 먹는 사과나 배, 뭐 포도 이런 경우는 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토마토나 뭐 키위 이런 종류들도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이 수박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또 파인애플 이런 과일 종류도 한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 정도의 당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과일이 달아서 네. 왠지 당 지수가 다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일마다도 다르네요. 네, 맞아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이 쌀밥보다 현미밥을 먹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같은 밥이라도 현미밥을 150g 먹었을 때 당 지수가 55 정도예요. 그러니까 낮은 편에 이제 기준에 딱 미치게 되죠. 네. 흰쌀밥은 86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니까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어서 네. 살찌는데 조금 더 영향을 주겠죠. 네. 또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고구마. 네.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도 당 지수가 중간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감자 같은 경우는 하나 먹으면 이 쌀밥만큼이나 당 지수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감자보다 고구마를 많이 먹는 게 이 다이어트 때 이렇게 고구마를 즐겨 먹는 이유가 아마 설명이 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가 섬유질이 많아서 네네. 단맛은 있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당 지수도 네. 감자보다 낮군요. 네, 식이섬유도 사실은 뭐 영향을 줍니다.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네. 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들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I 다이어트라는 게 무조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또 약간의 어떤 약점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감자의 경우 구운 감자의 당 지수가 8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감자칩의 당 지수가 57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도에서 좀 낮은 편이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네, 감자칩은 튀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감자칩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 지수를 측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자칩을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을 더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 실제로 당지수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해외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나 생선, 닭고기 이런 건 아예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당 지수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이 조리법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당 지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흡수하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조건 낮은 음식만 먹어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역시 이 GI 다이어트 방법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과 네. 마찬가지로 요것만 또 해가지고는 좀 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당 지수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뭐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당 지수를 보시고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하는 음식은 반대로 당 지수가 낮은 음식과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이나 빵, 뭐 떡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살코기라든가 생선같이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비교적 이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먹는 순서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밥을 먼저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채소류를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류를 좀 먹은 뒤에 탄수화물을 조금 늦게 먹는 것도 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 지수가 낮은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 콩이에요.
근데 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뭐 탄수화물이 많은 뭐 칼국수라든가 밥 같은데 콩을 섞어 먹으면 아무래도 뭐 당지수를 낮추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정말 당뇨로 고생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이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정보인데요. 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이제 노래 나갈 때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뭐였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뭐 이제 내일 모레면 5G 휴대폰이 나온다는데 혹시 뭐 쓸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네. 여쭤봤었죠. 맞아요. 5G 휴대폰 이제 새로 출시되면 쓸 건가라고 물어봐 네. 주셨는데 저는 글쎄요. 왠지 저는 신제품 좋아하니까 네. 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5G 휴대폰, 뭐 5G라고 방송에서 많이는 들었는데 출시가 되면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동훈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휴대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용자 중 한 명이라서 뭐 거의 실버폰 사용하듯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크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래도 이왕 쓰는 거 네. 좀 워낙 빠르다고 하고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써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 기관이 전국의 20세 이상 59세 미만의 남녀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5G 한번 써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반이 훌쩍 넘는 63.5%가 이용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IT 강국다운 그런 그렇죠. 답변이네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뭐 얼리 어답터들 많잖아요. 네. 좀 들어보고 한번 일단은 좀 보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26.9% 정도 됐고요. 저처럼 별로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한 9% 정도로 아주 적은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말로만 듣던 신기술 5G니까 써보고 싶은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응답하신 분들 중에 한 75% 정도가 이게 5G 초고속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한번 속도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뭐 남들보다 신기술을 좀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5G 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영상, 뭐 영화 한 편이 받아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뭔가요, 5G가? 네, 뭐 5G를 사실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한 37%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실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초고화질의 동영상을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이론적으로는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이런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LTE보다 한 10배는 빨라진다고 하니까 뭐 초고속이라고 할 만하겠죠. 네. 또 이 5G 환경이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이 좋은 화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뭐 가상현실,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첨단 기술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면서 원하는 장면을 마치 이제 가상현실처럼 내 손가락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본다거나 뭐 실시간으로 기록 분석 화면을 같이 본다거나 이렇게 멀티플 콘텐츠 네.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당연히 지금 당장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네. 아마 뭐 이제 5 시대가 왔다 이런 거는 좀 실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봤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지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궁금하다. 앞으로 또 어떤 신기술들이 나오게 될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 아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네. 저희들이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JB님이 이동훈 기자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조하나님 막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주셨고 그리고 앞서 다이어트 방법으로 김한구님은 건식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식사 중에는 국물이 없는 위주로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식후 한두 시간 이후에 물을 하루 섭취량을 나눠서 중간중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다이어트 방법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앞서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네. 야채 같은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 먹고 밥 먹고 네. 요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 실생활에서 또 금방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오늘 또 2주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매주 뵈니까 좋네요. 뭐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네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혜리 기자가 돌아오나요? 네, 이제는 뭐 조금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나와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훈 기자님은 저희가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